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스톡 아카데미 소장 윤재하입니다. 저는 반려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정견들 문제행동 교정, 사회화 훈련, 기본 훈련, 배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사육견 훈련으로서는 IGP 훈련, BH 훈련, 그다음에 이제 독스포츠, 프리스비, 어질리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강아지 훈련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그냥 단순 취미로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애견 훈련소로 견습생부터 들어가서 이제 훈련사, 팀장, 이제 부소장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한 지는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애견 훈련사는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요. 7시에 기상을 해서 강아지들의 배변, 그리고 이제 견사 청소,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 이제 식사 급여까지 해서 7시에 시작을 해서 9시부터 이제 훈련이 진행이 돼서 일과는 이제 저녁 7시까지 해서 이제 강아지들 이제 훈련이라든지 강아지들 케어, 빗질, 목욕, 견사 청소 이렇게 해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강아지는 이제 가정견들, 이제 반려견들 훈련이 가장 많이 있고요. 이제 견주님들께서 이제 강아지의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어져서 저희는 강아지 위탁 교육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수업 견주님들께서 직접 저희 훈련소로 내방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강아지를 가르치는 방법을 저희한테 배우시면서 강아지를 견주님들께서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강아지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제 훈련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강아지 훈련사가 되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애완동물 관리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한 후에 강아지 훈련소로 이제 입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 관리학과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제 애견 훈련사에 입사를 해서 견습생부터 해서 견습생 과정을 거치면서 반려견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 훈련소에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움에 있어서 이제 강아지와 사람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교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강아지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지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훈련소에 이제 위탁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올바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제 강아지도 사람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잘 이제 사회화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일단 안 좋은 사건으로는 이제 저희 훈련소에서 이제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저희 훈련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견주님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교육시킨 강아지를 CF를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이런 이제 활동 영역대가 넓어질 때 저는 되게 기쁘거든요. 이거를 저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려견 지도사는 강아지들의 전반적인 케어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강아지가 일단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이제 배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와 그리고 저희 훈련사들과 함께 유대 관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강아지를 옆에 있고 그냥 동물로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관찰을 함으로써 그 강아지의 모든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수의사처럼 이제 수의학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케어를 함으로써 어디가 아픈지 정도의 관찰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한 후에 수의사와 상담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을 만큼의 최대치 관찰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강아지들이랑 가장 친해야 되기 때문에 목욕, 그리고 배변 처리가 문제죠. 배변 처리라고 하면 소변도 있겠지만 강아지들의 이제 일단 대변을 이제
많이 더러워요. 그렇지만 애들을 위해서 청결한 견사나 이제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이제 똥오줌까지 치워야 된다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숙명이죠. 저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거를 찾기는 하지만 때로는 첫 번째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하지만 강아지는 그 간식이 좋고 나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아직 두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식을 먹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늘 옆에 있어 줌으로써 신뢰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저만의 이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은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좋을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나 흥분이 됐을 때는 꼬리를 같이 흔들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강아지도 꼬리를 흔든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흥분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섣불리 강아지를 만지는 거는 약간 신뢰가 되거나 매너가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만질 때에는 코 아래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강아지가 손쉽게 사람의 체취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중요하고, 강아지를 번쩍 들게 되면 강아지들은 공중에서 이제 앞발 뒷발이 띄어지게 되는 순간 되게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어린 강아지일수록, 그리고 성격이 소심한 강아지일수록 안아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아지 견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그 강아지에 대해서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이제 이제 보호자 분께 강아지 성격이 어떻는지, 그리고 강아지를 만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먼저 묻고 나서 지나가는 강아지를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이거를 사람이 먼저 판단을 한 후에 행동을 해야 그 강아지한테는 이게 트라우마가 될지 기분 좋은 일이 될지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강아지는 이제 반려견을 보호하고 있는 이제 반려견주와 함께 먼저 얘기를 나눈 후에 접촉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에게 배를 까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동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배를 까므로써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아래에 있다는 이렇게 행동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소심한 강아지는 배를 까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더 소심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심한 강아지, 소형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배를 까 보이게 하려고 하면 터치를 해주지 않고 그 자세를 하지 않게 다른 행동으로 유도를 해서 배를 까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해야 소심한 강아지가 이제 되지가 않죠. 근데 다만 좀 공격성이 우려가 있는 강아지라든지 이제 맹견처럼, 그리고 대형견의 경우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배 까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면서 그 배 까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제 서열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게 더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강아지는 늘 있는 존재죠. 이제 저도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 옆에 늘 있어주기 때문에 저한테 이득이 되지가 않아도, 강아지 입장에서도 제가 이득이 되지 않아도 쭉 옆에 있어줌으로써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쭉 남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강아지를 접함으로써 이제 제가 성격이 좀 많이 급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제 늘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강아지랑 친분이 쌓아지게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과정도 중요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일단 저도 늘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마음이 편해야만 옆에 있는 강아지도 저와 교감을 할 때에도 편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기분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플 때에는 그날은 강아지들하고 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애들하고 이제 놀이를 하면서 제 마음을 풀고, 애들로 인해서 저도 풀어지고, 제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강아지들도 더 신남을 느끼면서 저와의 유대 관계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강아지들하고 그냥 다 풀어놓고 넓은 운동장에서 같이 노는 성격이 이제 된 거죠. 저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제 모든 강아지를 이제 교육하다 보니 이제 소형견이지만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 그리고 대형견이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강아지들이 일단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소형견의 경우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 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형견의 경우는 이제 사람의 신체 모든 곳을 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신뢰가 쌓이기 전에 일단 저에 대해서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강아지들은 저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손이라든지 뭐 이제 그 다리 쪽, 뭐 얼굴 쪽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모든 부위를 여러 번 물렸다고 볼 수 있죠. 우선은 반려견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강아지를 대하는 마음이 앞서서 관찰력이 정말 필요해요. 뭐 TV에 나오는 이제 유명 훈련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방식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의 방식대로 그 강아지를 보고 관찰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들을 교육해야겠다, 이런 체계적인 이제 교육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려견 훈련사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 방법만으로 뭐 예를 들어 10마리, 100마리 모든 강아지를 훈련시킬 수가 없듯이,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은 후에,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과 의뢰를 해서, 혹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관찰을 통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계획을 한 후에 훈련을 진행을 하고, 훈련을 진행을 했다면 그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다시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반려견 지도사가 돼야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 말이 뭐냐면, 강아지는 이제 자기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강아지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만들어 놓은 환경, 그리고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대할 때는 늘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강아지를 교육할 때는 신나게, 그리고 혼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왜 혼나야 되는지, 그 선행 교육이 먼저 앞서서 진행이 된 후에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강아지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지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강아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듯이, 강아지들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훈련, 문제행동 교정, 사회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아지들한테 잘못했을 경우 이렇게 혼날 거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안에서 올바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행동을 알아듣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면서, 그렇게 이제 반려견들을 대해야 되죠. 애견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의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반려견 지도사가 될 수가 없어요. 뭐 때로는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강아지들은 활동을 해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비가 와서 훈련을 안 하게 되고, 눈이 와서 훈련을 피하게 되고 하는데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면 비가 와도 훈련을 진행을 한 후에 강아지 목욕을 시키고 털까지 바싹 말려주고 나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제 강아지와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이제 더욱더 짙어지는데,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만 애견 훈련사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일이 힘들어질 테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이 정말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냥 노동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부지런한 태도를 임한 후에 강아지 훈련사에 도전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